안녕하세요, 희미입니다. 저는 자기소개도 하지 않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평소에도 말 많은 걸로 둘째가라며 서러운 희미가 말이 하고 싶어서 만든 유튜브 라디오 쉬지 않는 주둥아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연유는 미니팸 씨의 생일을 맞이하여 놀러 왔다가 오는 김에 뭐 하나 하고 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눌 분들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소개를 각자 하실래요? 저는 울산 지부 방장 줄줄줄입니다. 아, 네. 와, 네. 저는 울산 지부 부방장 미니팸입니다. 방장 공방장 다 모였는데 네, 저는 네 지금 어쨌든 울산입니다. 그래서 왜 이 두 분하고 같이 하게 됐냐면 일단 제가 미니팸 씨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두 분이 같이 살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모신 것보단 제가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왔는데 일단 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제가 미니팸 씨는 조금 그래도 친하게 지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줄줄줄님은 실제로 뵌 건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과정 같은 거 얘기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먼저 얘기하신 분이 특별하게 이제 PMC랑 뭔가 해야겠다 이건 아니고 그 주변에 나랑 같이 살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와중에 이제 지금 원래 있던 집이 진짜 원룸에 이제 북서양이고 정말 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같이 살아볼 사람들을 이제 저 혼자 찾았었죠. 한창 찾다가 제가 원래 뭐 실친들 중에는 이미 뭐 아예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아직 계약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괜찮을 만한 사람이 펜씨밖에 없었어요. 계약 기간이 가장 비슷했다.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가장 비슷했기도 했고 이제 이사로 올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여건이? 영역이라 해야 되나?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가장 자유로운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와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연락을 드렸더니 또 딱히 뭐 흔쾌히 또 해주셔가지고 연락이 딱 왔을 때가 친구들이랑 해운대에 딱 있었을 때는 나 이제 밥을 먹으려고 대기를 타고 있었어요, 맛집에서. 뛰고 왔는데 생각해보고 한 5분 생각해보고 이사 갈까 나? 이러면서 친구한테 갑자기 니 갑자기 이사 간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사 가고 싶은 이유는 이제 워낙 넓은 집에 살다 보니까 정투룸 이상에 살다가 이제 짐이 계속 생기는 거야. 늘어나죠. 그래가지고 짐이 너무 많아져서 물건들에 쌓여서 맨날 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넓은 집을 좁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집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제 얘들을 없애버릴 때가 왔다. 3년 살았으면 이제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그 집 자체는 너무 좋은데 새 집에다가 주인분 좋고 근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집에서 얼마나 사셨죠? 이제 3년 꽉 채웠죠. 이제 3년 다 살았고 줄님은 그러면 기존에 살던 집이 얼마나?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두 분 다 월세셨죠? 월세. 근데 지금 이제 월세인데 월세인데 반 나누면은 살던 거보다 더 적게 내니까 작게 저도 이제 곧 7월 정도 되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월세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월세가 싼 편이어서 여기보다 월세를 줄여서 옮기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저는 두 분처럼 이렇게 같이 산다라는 개념이 조금 힘든 사람이어서 혼자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면서 누가 오는 건 괜찮지만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좀 힘든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사를 어쨌든 하게 되면 월세를 줄이는 방법이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반전세 정도로 해서 그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누구랑 같이 살아서 월세를 줄이는 방법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은 그래도 같이 사는 그 결정을 하시게 돼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비혼 여성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가장 최근까지도 각 지역방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전세가 씨가 말랐다. 근데 월세는 줄이고 싶다. 이사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세 자금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비혼 네, 여성들에게 그죠.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집에 대해서 다들 많이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혼 여성들이 함께 살림을 합치는 방법으로 또 약간 그런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협의가 된다면 뭐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런 두 분 다 성격이 되게 좀 뭐랄까 크게 이게 요동치는 편들은 아닌 것 같아서 서로 맞춰갈 수 있는 정도면. 맞죠. 근데 저는 늘 요동치는 성격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잠깐 식사를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도 밥 먹으면서 절대 쉬지 않는 그 토크. 멋있다. 그리고 저는 보통 그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그 자기의 그 비혼 스타일에 대한 표 같은 걸 만드는데 자기의 이제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묻는 표에서 이제 저의 가장 절친인 까마귀 씨는 아주 조용함에 체크를 했는데 저는 콘서트장. 콘서트장에 체크를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걸로 봐서도 저는 누구랑 정말 나 같은 사람이랑 살면 시끄러워서 주변이 힘들 것 같고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면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두 분은 같이 사시기로 결정하고 뭔가 우리 이거는 지키자 하고 정해놓은 게 있을까요? 아직 제가 아직 계약일이 남아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정한 건 없는데 근데 우리 집에도 놀러 와갖고 줄줄줄님이 그리고 제가 이분 집에도 놀러도 갔고 이렇게 보면은 그 대충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어땠나요?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막 깨끗하게 막 이렇게 결벽증처럼 정리해야 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깨끗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방치하다가 깨끗하게 치우는 스타일.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바로 치울 필요는 없다. 당장 그렇지. 하고 바로 어지르고 다시 치우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 비슷하겠다. 저도 놀러 갔을 때, 이 정도면은, 아 괜찮겠다. 깔끔하네, 이 정도면, 이 생각을 하고. 맞아, 너무 덜어도 안 되고. 너무 막 치워도 안 되고. 적당한. 깔끔하다 생각했어요, 봤을 때. 짐이 엄청 많은데. 짐이 엄청 많았음에도 이제, 음. 뭐 이 정도 짐은, 이 정도 살면은, 테트리스 정말 잘했다. 이건 깔끔한 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저는 창고에 다 밀어넣고 안 보이게만 하는 성격이라서. 햄스터 오줌 훈련도 시켜야 되고. 아 그렇네요. 미니편 씨는 이제 햄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들어오면 이제 밤마다 갈갈갈갈 하겠네. 그런 부분도 혹시 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근데 근데 다, 뭐 또 저도 옛날에 뭐 햄스터 키워봐서 대충 대강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서로 이제 그 정도는 협의가 된다. 제 영역 안에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다 저는 괜찮아가지고. 굉장히 진짜 제가 좀 부러워하는 성격이에요. 나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신경이 쓰이는데 딱 이 내 정도- 방, 내 방, 내 공간 안에 요 안에서 내 거만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 물건이 여기 침입할 일도. 나 저쪽할 일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방 구조가 이제 주방을 가운데 놓고 떨어져 있는 방이 갈라져. 구조여서 이 현관 말고는 거의 겹칠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 이 집을 선택하게 된 과정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 원래는 미리 어플로 몇 개를 봐놨는데 이제 저희 시기가 한참 좀 뒤다 보니까 지금 방을 볼 수도 없고 이러면서 미루다가 요 동네가 학교 근처니까 이제 한창 나갈 때가 1월 이제 개강 전에 1, 2, 3 요 라인이 엄청 막 나가고 뭐 계속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쓰리룸은 잘 없어요. 투룸, 뭐 원룸 되게 많은데 쓰리룸을 이 집을 처음 딱 보러 왔는데 괜찮긴 한데 좀 집이 엉망이었긴 하지만 꽉 차 살고 있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집을 못 봐서 아쉽긴 했지만 보면서 괜찮은데 이 정도면 오래된 집 치고는 다른 집들이 너무 가관이었기 때문에 이게 방이 막 요 거실은 여기 있고 방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방 가려면 요 방을 건너가야 되는. 건너가는 구조가 많아. 방을 크로스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 집이 그렇거든요. 아, 마루처럼 이렇게 한 방이 있고 이어서 이렇게 옆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막
그런 거죠. 투룸, 뭐 쓰리룸 넘어가는데도 이제 거실은 또 있고 여기 방방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맞아. 것도 있었고. 아니면 사진으로만 봐도 이제 거실 엄청 크고 방이 조그만 게 딱 2개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혼자 살 때 방을 창고용으로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맞아. 것들도 되게 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방이 좀 넓은 게 좋고 저도 물건이 많기 때문에 방이 컸으면 좋겠고 주방은 좀 넓어서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해서 주방은 좁고 방은 좀 괜찮은 구조로.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봤던 방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나았다. 제일 나았죠. 이 동네도 집 별로 안 나와서 아예 학생들이 많이 사니까.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곧 집을 새로 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집에서 원래는 한 1년만 살고 돈을 벌어서 다른 좀 약간 좀 시내 쪽으로 좀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저의 게으름도 있지만 지금 사는 집을 구할 때 여자인 제가 혼자 방을 이 정도 금액에 방을 보러 왔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보여줬던 집이랑 제 남자 지인을 대동해서 이 정도 가격에 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여주는 방의 수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집을 보러 갔을 때 되게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월세가 좀 싸니까 여기서 버틸 때까지 좀 있어 보고 진짜로 이사를 가야 되면 그때는 좀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남자 지인을 대동해서라도 집을 좀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집을 같이 보러 부동산을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일단 어플로 먼저 연락을 해서 중개인한테 연락하고 같이 나서서 맞습니다. 근데 혹시 여자들끼리 왔다고 해서 뭔가 약간 불편한 기색을 비추거나 아니면 조금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둘이 왔을 때는 없었고 일단 이 집 보고 끝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집도 없는 것도 우리도 알았고 그쪽도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했는데 이제 사실 그걸 느꼈을 때는 제가 전집에 들어올 때가 제일 그거였죠. 그 사실 저 혼자 이제 발품 팔아가면서 중개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뭐 잘 아는 데다 아니면 자기 집이다 이러면서 보여준 곳들이 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곳들만 보여줬거든요.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지금 제가 전에 살던 그 집도 깨끗하고 막 리모델링을 다 했었어가지고 이제 엄청 좋은 집이었는데 그런 집들은 또 냅두고 뭐 엄청 안 좋은 막 반지하처럼 생겨먹은 그런 집이나 뭐 곰팡이가 엄청 피어있거나 맞아요. 저기 창틀에 있는 스펀지가 다 터져가지고 맞아. 때문에 분명히 날씨가 맑은데 막 비가 오듯이 물이 떨어지고 그렇지. 있는 그런 거나 뭐 화장실 딱 열었는데 환풍구에 먼지가 뚝 쌓여가지고 있는 뭐 그런 데라던가 간단하게 이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신발도 안 벗는 곳에 주방이 있고 제가 크게 뭐 덩치가 큰 게 아닌데 저한테 딱 맞는 그 길이의 이제 폭에 주방이 있고 약간 이런 거예요. 들어갔더니 신발도 약간 벗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집들을 소개를 엄청 많이 해줬고 거기서는 못했죠. 아예 계약 자체를 여기는 이런 집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포기를 하고 아예 쪽에 있는 중개 쪽에 연락을 해서 쪽을 막 했는데 엄청 좋은 집들을 다 소개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전에 계약했던 그런 곳처럼 그런 에피소드는 전에 많았지. 저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을 때. 그러니까 이게 혼자 다니는 게 진짜 웃긴 게 저는 남자 지인을 대동하고 갔을 때가 뭐 며칠이 지나고 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 전날 오후쯤에 혼자서 이 가격대로 방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로 반지하, 완전 지하. 그리고 일단 들어가자마자 여기 사람을 살 수 있는 데인가? 이런 데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낮에 정말 하루가 안 됐어요. 하루가 안 된 사이에 그렇게 새로운 매물이 나오는지는 나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애초에 집을 보여주는 그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 집을 보여주겠다고 들어갔을 때 다 지하였고 반지하였는데 그 다음날 남자 지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는 갔는데 2층, 3층 굉장히 통창 뭐 약간 베란다도 있고 분명히 그전에는 반지하 이러니까 베란다라고 있는데 다 까져 있거나 뭐 굉장히 습해서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벽에 손을 갖다 대도 물기가 있는 그런 데를 소개를 해줬었는데
정말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 혼자 살면 더 안전한 곳을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못 더 듣겠어. 안 그런 좋은 곳을 안전한 거를 어떻게 소개시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하향 평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은 이 정도만 해줘도 만족할 거야. 만족할 거야. 어, 야, 여자들이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그 어. 중개인이 했어요. 진짜? 그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주방 있고 집 있던 음. 곳 갔을 때도 여기 조금 뭘 해먹을 수가 없겠는가 그 들어가기는 하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많이 안 해드실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단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는 우리한테. 삶을 그 어떻게 루틴을 알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그렇게 많이 해 먹어서 좋은 주방에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그냥 어쨌든 여자를 하향 평준화해서 니는 뭐 별로 그렇게 안 할 거잖아 라고 그냥 자기들이 단정 지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단순히 층수의 변경뿐만 아니라 집 사이즈가 바뀌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 분명히 내가 어제 혼자 갔을 때 봤던 방의 2배 정도가 되는 3층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통창에. 그래서 나는 진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는데 약간 근데 이거는 중개사들이 소개를 해줄 때 애초에 여자들은 지하나 1층 정도까지만 보여주고 남자가 오면 2, 3층 약간 햇빛 들어오고 이런 집을 소개를 해주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지인이 갔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속으로 어제 내가 얘기할 때랑은 완전히 태도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태도들 때문에 그게 내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내가 이번에 또 여자 혼자서 집을 보러 가면 또 똑같은 꼴을 당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뭐 핑계지만 게으른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게 마지막에 탁 걸려서 이사를 하겠다는 결심을 못 하게 된 그게 계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지금 뭐 미니팸씨랑 줄줄줄씨 말고도 지금 이제 위드에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집 구하러 다니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LH를 넣었다가 떨어졌다 이거는 허다하고 그러니까 여자 혼자 가면 일단 집을 제대로 안 보여준다. 하다못해 현관에 비밀번호조차도 없는 그런 집을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여자 혼자 살면은 더 안전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이 되게 미흡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범죄가 엄청난데. 그래서 이게 여성 상대로 하는 범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근데 또 이거는 한편으로는 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여자들이 자기들이 각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혹시 그 뉴스에서 그 보셨죠? 그 신림동에 여자가 귀가를 하는데 그 문을 잡아서 그러니까 잡아서 열려고 했던 그런 범죄가 있었던 그 어디쯤에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단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도 못 느끼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개사들이 니네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많죠. 맞아, 여기도 맞아.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밖에 보니까. 그래서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들어오는 길이 보니까 학교도 있지만 술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술 취한 미친놈들이 좀 많을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밤에는 진짜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맞아. 같은 게 동네 최대한. 전체가 술집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남성들은 밤늦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안 나가지라고 말을 하지만 여성들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좀 집을 구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나라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로 정말 좀 여자 혼자 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드에 가입한 원래 목적 그 위드타운이 되게 필요한 거고 참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1명, 2명씩 이렇게 쫌쫌따리 살다가 최고에는 정말 다 같이 우리끼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기를 참 바라고 있는데 또 이 경상도 너무 넓어가지고 땅덩어리만 넓고 교통이 되게 불편한 거야. 그리고 경북 도청이 막 안동 이런 데 있으니까 거기는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하기도 되게 우리가 세미나나 약간 모임 같은 걸 하려고 해도 우리 처음에 경상도 사업설명회를
그 안동 진짜 그쪽으로 생각했었다니까요. 거기 막 도청 있고 하니까 거기 혹시 회의실 같은 거 빌려갖고 근데 거기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거 그냥 갑자기 집 얘기하다가 여담이긴 한데 교통편도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약간 이것도 좀 더 다른 여담이긴 한데 빨리 전라도랑 달빛 철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결을 해서 전국이 좀 같이 이렇게 돌아야지. 너무 맞아, 전라도를 바로 가는 게 없어서 어디 맞아. 경유하고 기차 뭐 무궁화 탔다가 KTX 타고 뭐 이런 게 맞아. 많더라고. 우리 그때 군산 갔을 때도 지도를 보니까 애가 요렇게 가는 게 없고 요렇게 가야 되더라고. 이상하게 둘러가고. 우리 그때 군산 갔을 때도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을 경유하거나 천안을 경유해야 되니까 아 천안 꼭 가야 되더라고. 천안이나 대전 어쨌든 그 충청도 쪽을 경유를 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너무 와 중간에 기다리고 1시간까지 해서 6시간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전주 음. 전주 사는 친구를 응. 한번 만나보려고 전주를 가야겠다고 제대로 쳤는데 이상하게 길을 그럼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거면 그냥 우리 서울에서 만나는 게 그치, 서울 그치. 아니야. 그래서 그냥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짜 아, 그렇게 된다. 진짜 바로 KTX 타고 서울 KTX 타고 이제 바로 직진으로 갈 가면 수 되니까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전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위드랑 비전이랑 같이 운동회를 하면 어디서 모일 거냐 하면 중간에 뭐 대전이나 서울 가서 모일 거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에 도시에도 뭐 번화가 있는 광역시가 없잖아. 맞아. 충청북도 어디가 이어지는 뭔가 그 중심 도시가 없으니까. 갑자기 또 집 얘기를 하다가 교통 얘기까지 했는데 막상 이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도시에 많더라고요. 뭔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일단 제가 또 아직은 돈벌이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번화가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이라도 올려줘야 되고 하지만 나는 월세를 줄이고 싶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왜 LH나 뭐 이런 데 안 가냐, 청년 주택 많은데 많기는 무슨. 그 동네도 진짜 이상한데 구석에 갖다 놓고 거기서 사람 구하는데 내가 거기 간들 그 교통이 없는데 맞아. 내가 차가 있는 게 아니고 차를 사더라도 거기만 다 돈이 나가고 돈을 맞아. 1도 못 모으고 뭐 생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굳이 차를 사면서 그 구석에 좁은 방에 그 완전 빌트인일 거란 말이죠. 완전 그치. 뭐 북바지 장에다가 온갖 좁은 다 조금하다 네. 그러. 방이 진짜 조그만한 거에다 가다 놓고 거기서 내가 살라고 아무리 월 한 5만 원밖에 안 내도 된다고 하지. 맞아.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집은 5만 원 값을 한다는 거야. 5만 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저도 최근에 그 LH에서 공개주택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원래 보통 이제 기준이 다 있잖아요. 소득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 몇 인에 몇 인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에 가봤던 데는 조건이 하나도 없고 랜덤 추첨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일단은 혼자 살다 보니까 가구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옵션이 있겠거니 하고 엑셀 자료에 평수랑 이제 뭐 층이랑 뭐 주소랑 이런 게 이제 월세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와 25만 원만 내면은 방이 3개짜리 그러니까 정말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가정집 그런 방을 그런 집을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하고 까마귀하고 같이 서로 그러니까 위치가 마음에 드는 데를 골라서 한 번씩 보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가 지하철 그나마 그러니까 저는 그 집을 보러 가는 집을 정했던 기준이 검색을 해서 지하철이랑 20분 걸어서 그러니까 정말 그게 맥시멈이었어. 왜냐하면 10분 이런 데 없어요. 거의 짧아야 15분에서 걸어서 20분? 근데 전 또 버스를 잘 못 타는 스타일이어서 지하철이 기준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하철 기준으로 어쨌든 20분까지 내가 걸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한 3개 정도를 비번을 받아서 갔어 구경을. 갔는데 들어섰는데 집이 정말 넓은 거예요. 신발장도 한 면이 다 신발장인 집 있잖아요. 현관이 이렇게 신발 한 20켤레 놓을 수 있는 딱 들어왔는데 주방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넓고 좋은데 뭐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가 이상하지? 이러고 봤더니 옵션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정말 무옵션. 옵션이 하나도 없고
너무 당황해서 그러니까 제가 비밀번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LH 사무실에 전화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무슨 그 건물에 몇 호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원래 옵션이 없나요? 라고 했더니 네 이번에는 옵션이 없게 나온 집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쩐지 싸다 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모든 가전을 내가 구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결국 뭐 넣어도 안 됐어. LH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에 약간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나? 뽑아주는 우선순위? 뽑혀야 뭐 고민도 해보지. 그래서 진짜로 LH 집을 잘 그러니까 정말 잘 받으면 괜찮대요. 근데 보통 그렇게 괜찮은 집이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뭔가 주택 지원에서 항상 열애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항상 가장 후순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 신혼부부 우선 그런 식으로 약 가족 단위 우선이 되니까 비혼 1인에게는 이제 할당되는 게 잘 없고. 혈연 중심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지인들끼리도 이제 같이 산다고 계획돼 있으면 그 사람도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혈연만 상황이고. 인정하니까 뭐 그런 맞아. 가족 등본 이런 것만 보고 뭐. 맞아 맞아. 예. 그래서 솔직히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진짜 좀 중요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서울부터 바뀌어야 지방 좀 늦게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부터 바뀌어야 지방에도 여성 주거에 대한 뭔가 기회 같은 게 확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성 주거 안정에 대한 뭔가 그런 대책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원세는 너무 벽이 높고 음.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서로 나누기에도 솔직히 부담이 되고 이 사람을 믿고 뭐 한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만약에 하니까는 월세가 제일 만만하긴 한데 월세가 다 가격이 내가 진짜 전세금만 있었으면 월세 남한테 주지 않고 차라리 그냥 전세 하면 좋은데 요건 좀 여담인데 이게 우리 집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혼자 살게 된 연유도 빚지고 들어온 남동생한테 밀려서 이기 때문에 좀 우리 앉아가지고 맨날 이런 슬픈 얘기하고 있고. 남동생은 서울에서 자취하는데 엄마가 돈 다 대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항상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야. 나한테도 돈을 주고 싶은데 동생한테만 주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전부 다 이렇게 굴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답답한 현실도 있고 정말. 근데 너무 웃긴 게 딸들한테 항상 미안해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그래 뭐 미안하면 뭘 하면 크진 않아. 조그만 거였어 뭐. 사실 저는 최근에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걱정은 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쨌든 한 푼을 이게 탁 쥐어주셔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게 근데 그 얘기도 되게 웃겼던 게 엄마가 나한테 그 아주 소소한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전세를 얻어라 라고 하는데 옆에 있던 언니가 그거 가지고는 콧구멍만한 방도 못 얻어 라고 얘기를 거들어 주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콧구멍만한 방도 얻을 수 없는 전세금을 어쨌든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불리긴 해야겠지만 나는 지금 내 순자산은 제로라서.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지금 엄마가 현재 살고 있는 집 되게 비싼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1억을 넘게 주고 산 집인데 그 집을 남동생에게 주겠다. 너네는 줬으니까 떨어져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옛날에 나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영순위는 엄마였어 원래. 그래서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어. 물론 거기서 좀 갈등은 있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겠더라고. 엄마 말 따라서 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거는 나한테 없지. 응,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안 갔고 엄마가 뭐 나쁜 짓 하고 살지 말라 해서 안 했는데 결국에는 그 나쁜 짓이라는 게 사회적 통념상 여자들이 하면 욕먹을 만한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도배한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되게 좀 손살을 쳤던 게 여자애가 뭐 여자애가 그런 일을 이런 거 하는 건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여자애가 그런 일을 더 할게. 맞아. 그래서 나는 사무직에선 도저히 내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무직밖에 안 해봤던 내가 갑자기 현장직으로 뛰어들어서 도배를 하고
3일 했지만 이렇게라도 막 계속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을 자꾸 깨려고. 나도 너무 사무직만 살았거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시집가기 좋아. 그니까 시집 가기. 결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누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랑 결혼하는 딱 좋은 그런 이상한 프레임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무직 이렇게 막 계약직 하고 이럴 때도 늘 동네 할머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딸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내가 늘 조건을 붙였지. 아,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이제 아무도 중매가 안 들어오긴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나의 성향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아, 그 명 짧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유산 가지고 저희 여자들끼리 비혼타운 세울 거라고 막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혀를 끌끌 차거든. 진짜 어쨌든 결과적으로 진짜 위드 가온 듣고 있나? 비혼타운. 경상도 비혼 여성 공동체 대표 가온 씨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드타운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운을 만들었자고 울산 타운 아닙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시발성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냥 내가 미니페임이 혼자 사는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어쨌든 간에 울산에 모여라고 하면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되게 나는 내가 자주 오고 싶어 했던 것도 되게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터치받지 않고 저항받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의견만 맞으면 모여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되게 소중했고 부산에 있는 러브홀스 같은 경우에도 서로 그러니까 시간만 조율이 된다면 모여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되게 소중한 거잖아. 그래서 정말 집의 의미로서 위드타운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어떤 뭐 울산의 거점, 대구의 거점, 부산의 거점 이런 식으로 거점인 공간이 하나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다 같이 정말 옆집 이렇게 살지 않더라도 근처에 모여 살면서 우리가 연대를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지금 몸소 체험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나중에 집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쵸. 대구역 근처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동대구역.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집을 이제 6, 7월에 이제 집을 구할 거면 다른 사람들이 어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타 지역 사람들이 오면 바로 근처로 올 수 있게 대구역이나 그러니까 동대구역 쪽을 구하고 싶은데 안 되면 동대구역 쪽 좀 비싸요. 음. 그래가지고 동대구가 굳이 안 되면 지하철이라도 음. 연결되고 아니면 무궁화라도 다닐 수 있는 대구역이라도 역 근처로 집을 좀 해서 해가지고 이동이 조금 편리한 곳에 내가 뭐 콧구멍만한 집이라도 어쨌든 하나를 해서 타 지역에서 오면 같이 잠도 잘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공간에 대한 그런 범위를 좀 넓혀가고 싶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게을러서 아직까지 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달쯤 남았을 때 갑자기 막 구할 것 같긴 한데 어플로 일단 한번 보세요. 어플로 일단 사진으로 견적 한번 보거든요. 요새는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그냥 동대구 전세 근데 3천만 원짜리 있더라고. 근데 사진 보면 다 콧구멍만 해. 아유. 진짜 내가 지금 사는 집 같아. 근데 어쨌든 저는 위치가 되게 조금 그 거점이 되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사이즈가 너무 좁아지지만 않는다면 그 원룸도 조금 큰 원룸 방이 아니면 좀 베란다가 있는 원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평수를 정해놓으면 돼. 최소 평수가 원룸도 이게 평수가 어플에 뜨는데 뭐 엄청 몇 제곱미터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 맞아. 그런 거 아예 보지도 않아요. 맞아. 네. 그래서 크기도 보고. 그러니까 봤을 때 내가 우리 집이 사실은 몇 평인지 그 계약서에 몇 평인지 안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몇 평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기준으로 하는 정도의 그 사이즈 사진을 보고 그 제곱미터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집을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너무 그동안 돈 버는데도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돈 얘기하는 거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여자애가 돈 욕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사는 데에도 되게 인색하게 적당히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나부터도 내가 지금 이런 그 거를 만드는 것도 나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조금 있는 것 다짐을 같아요.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내가 뭔가를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나는 또 내년에 이 집에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은 거야. 7월이 그냥 훅훅 지나가 버리고 내 계약 기간이 지나가 버리고
이사를 못하고 그냥 그 시내에서 먼 싼 집에서 계속 그냥 살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 가장 가깝게 지내던 까마귀가 시내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리 동네 친구가 사라지고 너무 슬프거든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좀 사람들이 모이기 쉽고 교통편이 조금 이동하기 쉬운 데로 좀 이사를 가려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다짐적인 말로 입으로 자꾸 내뱉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겸사겸사 놀러 온 김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혹시 앞으로 뭐 이렇게 꿈꾸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다 미드 사람이면 좋겠지. 진짜 이웃 그거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정말 맞아. 우리끼리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늘 항상 미드타운 얘기 나오면 하는 말 있잖아요. 미드타운 노래방은 내가 책임진다. 관리 내가 한다. 말하면서. 한 집이 진짜 노래방이 너무 좋겠다. 일단 그러니까. 옛날에 순다 씨가 응. 집을 짓는다고 하였으니 내가 아. 땅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전문가들 다 모여.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파트를 나눠서 각자 이제 본인이 맡은 거를 조금 하고 이제 서포트를 좀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실제로 모여서 사람들이 만든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건물이 본인의 특성에 맞게 뭐 모이는 공간 설계하고 구조가 맞아. 특이하고 이런 거 보면 저게 가능하구나. 마음 맞는 사람들이 살려면. 설계 전공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잘 모여서 이제 만들어 보면 돈만 있으면 이제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숨지 않도록 좀 계속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저 미드 가입 초기에 건축 관련 그 인재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뭐 바쁘신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술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잘하면 좋죠.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도배 일을 어쨌든 돈 벌려고 도배 일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 최근에 여기공에서 그 집수리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얼만큼 정말 기술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진짜 내가 내 집 전등은 갈아야 되지 않겠냐. 하다못해 우리 집의 욕실에 실리콘은 내가 새로 바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곰팡이 핀 실리콘 걷어내고 내가 다시 실리콘을 탁 쳐줄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사람을 불러서 인건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여기공에서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우리 안에서도 좀 많이 너무 어렵다. 저 손재주 하나도 없지만 지금 기술 배우면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말로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따리씩 해가지고 우리가 당장 건물을 우리 걸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조금씩 모으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이에 그 미드타운이 언젠가 완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막 농담 반 진담, 농담은 사실 아닌데 도배 일 시작도 하기 전에 미드타운 도배는 내가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시공은 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니 엄마가 또 타일 기술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드타운 시공은 우리가 한다 막 이런 느낌인 거야. 최대한 인건비를 좀 절약해서 우리 손으로 좀 만들어서 꼼꼼하게 날림으로 공사하지 않고. 저 지금 도배하러 며칠밖에 안 갔는데 날림 공사하는 거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우리 손으로 좀 직접 이렇게 세워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좀 돈을 좀 많이 모아. 그 가은 씨가 카페에다가 적어놨잖아요. 5천만 원씩 모아놓기. 그래서 저도 진짜 돈 모으는데 관심이 1도 없었어요. 있으면 쓰고 이랬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이게 우리가 미래의 미드타운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저금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단계를 밟아 나가면 잘 될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만들어진 집에 일단 다 모이는 것부터 일단 다 같이 살다가 이제 새로운 거 땅부터 사고 건물 짓고 진짜로.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그냥 꿈처럼 우리가 늘 로또 맞으면은 뭐 할 거냐 생각할 때처럼 누구 하나라도 로또를 맞아서 그냥 그 집 하나 해서 방 하나씩 분양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예, 그게 진짜 제일 좋은 시작이긴 하지만 누구 한 명한테 부담을 지울 순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우리 진짜 막 미드타운 버전 1, 버전 2, 버전 3 진짜 많이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옥에 살고 싶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협소주택이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길게 쫙 세우자 뭐 땅을 조금이라도 사서 진짜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진짜 좀 터무니없는데 일단 땅을 좀 넓게 사서 돈이 없으니까 1층만 지어. 1층만 짓고 그러니까 2층을 더 세울 수 있게끔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2층을 지어. 계속 올려.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건축상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어. 원래 지을 때 한 번에 쫙 그 철거를 올리니까. 그래서 아마 안 되긴 할 거예요. 안 되긴 할 텐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막 5층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사서 짓고 또 조금 사서 짓고 아니면은 다닥다닥 붙지 못할지라도 한 세대 건너 한 세대 이런 식으로 반경 뭐. 제주도에 가니까 진짜 요만 땅에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하나 세우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도 그냥 그건 거야. 제가 가장 바라는 미드타운의 모습은 내가 2kg짜리 통조림을 샀어.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 한 10분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야 오늘 통조림 나눠간다 이러면 다들 자기 밥그릇 하나씩 들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 도시락통 하나씩 들고 와서 통조림 한 국자씩 퍼가는 거야. 아니면은 야 우리 오늘 김치 한다 이러면 전부 다 다라이 하나씩 들고 와서 뭐 한두 포기씩 묻혀가지고 각자 싸서 가는 거야.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이어도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드타운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식재료 나눠 뭐 나눠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까마귀씨랑 가까이 살아서 까마귀씨가 뭘 사면 대량으로 자꾸 사니까 라면을 박스로 사도 언니 좀 가져갈래요? 뭐, 나는 좋지. 뭐 젓갈을 막 엄청 큰 병으로 샀어. 근데 언니 이거 좀 먹을래요? 아 좋지. 이렇게 하고 또 가까우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갈래? 아 내가 파를 한 단을 샀는데 너 한 몇 뿌리 가져갈래? 이런 느낌. 맞아요. 한 파만 사서 너무 많으니까 뭐 맨날 나오고. 싸고 사주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단가로 치면은 대량이 싸니까 그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대중교통 굳이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10분, 15분 정도 거리에만 있어도 그냥 퇴근하고 가는 길에 들러도 되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금은 일단 경상도에서 그런 식으로 비혼타운을 좀 만들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퍼져서 비혼 여성들의 이런 연대감 같은 거를 좀 많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도움 필요하면 서로 집에 가서 도움 줘. 그치. 혼자 전구 못 갈면 이제 같이 올라가서 잡아주고. 맞지. 그러니까 나 이거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도구가 없어 이러면은 우리 집에 있어 하고 가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나는 정확하게 이런 이번 순간에 깍깍 너무 웃기다. 이게 원래 내가 약간 갑자기 소리를 좀 잘 내는 편이라서 그래서 내가 오늘은 줄림 처음 듣는다고 되게 그 리액션 같은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많이 눌렀어. 다른 사람들 진짜 놀랬다니까. 나는 뭐 자주 들어서 그런가? 이- 발음이 없었는데. 굉장히 자주 듣지. 말만 할 때마다 내가 막 이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내가 깍 소리를 냈냐 하면 이게 약간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운드는 비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시작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딱히 그럼 뭐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뭘 한마디 하자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가 되게 두서없이 그냥 이사하는 사람들 2사람 방문한 겸에 그냥 좀 뭔가 얘기를 자유롭게 나만 열심히 떠들긴 한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집에 대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봤는데 이 얘기는 정말 사흘 밤낮으로 해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되게 대충 그러니까 큰 맥락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이 막 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더 그냥 많이 언급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좋은 방법을 많이 찾아내서 좀 그냥 비혼 여성들이 좀 더 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에피소드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TV 보다가 놀랐던 게 연예인들 집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먹던 음식을 이제 냉장고에 보관을 안 하는데 그대로 넣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포장지 받아서. 채로
이렇게 열려 있는 아, 채로 음식이 네. 어디 용기에 넣거나 뭐 차라리 냄비 뚜껑 덮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그대로 넣어놓길래 무슨 개념이지 저게?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음식을 냉장고가 무균실인가 싶을 정도로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길래 깜짝 놀래가지고. 아 정말? 근데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있구나. 그렇지.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지. 이게 왜냐? 근데 그거는 약간 엄마들이 냉동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 비슷하지 않을까? 옛날 장독대처럼 무슨 된장 맞아, 섞듯이 맞아, 맞아, 그냥 맞아. 넣어두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다가 결국에는 못 먹어서 음. 썼고. 근데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냉동실 이야기가 우리 비혼 1인 가정에도 되게 해당이 되는 게 많이, 그러니까 단가가 싸서 많이 해놨는데 결국 냉동실 안에서 썩어서 못 먹게 되는 냉동실을 열면 성에에 엉겨서 이거 모자이크해야겠다. 그 성에에 엉겨서 이 식품이 뭐였는지 자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걸 다 털어 먹고 다시 넣는 이런, 그래서 맛이 없어 밥이. 그래서 맨날 먹는 거만 먹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진짜로 대량을 사서 조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게 좋겠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 그냥 포기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 다 버리잖아.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싶기도 하고. 참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신경 쓸 많고. 것도 많고.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줄줄줄님과 미니팸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약간 이분들한테 미리 저 약간 테스트 방송 같은 느낌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두서없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했는데 혹시나 그냥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딱히 뭐 이런 기회가 없었다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라도 미니팸 씨나 줄줄줄 씨나 약간 나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하면은 다음에 또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울산 자주 놀러 올 것 같으니까. 사실 오늘은 진짜 줄줄줄님께 약간 양해를 구하러 왔어요. 앞으로 집에 자주 들어들 거다. 제가 울산에 오면 무조건 미니팸 집으로 올 거기 때문에. 일산 방문자 1호. 그래서 좀 양해를 미리 구하고자 이렇게 약간 증거를 남겨놓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약간 증거를 남겨놓는 느낌으로 오늘의 이 녹음은 전부 다 증거를 남겨놓는데 의미를 녹취록. 그렇지 녹취록으로서의 약간 기능을 하는 유튜브 라디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듣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있다, 말 시키면 잘한다, 뭐 이런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우리가 얘기 나눈 거에 대해서 뭐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뭐 위드 단톡방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좀 얘기를 좀 더 활발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녹음을 1시간을 했는데요. 난담을 했네요. 정말 만담을.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이런 저의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녹음에 어울려 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